이쪽으로 비켜주실래요? 뒤에 줄이 길게 서 있어요. 클레어 밀러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카운터 직원 클레어 밀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최병수 씨를 재촉합니다. 최병수 씨는 그 자리에 홀로 남겨져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최병수 씨의 낡은 옷차림과 서툰 영어 실력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어요. 한편 공항관리 사무실, 커피 향이 가득한 좁은 공간에 긴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 마크 존슨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마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과연 이 마크는 무슨 전화를 받은 걸까요? 그리고 최병수 씨에게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비행기 이륙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JFK 공항 출국장. 서로 다른 목적지를 가진 사람들로 빠르게 움직이는 인파 속에서 여든이 넘어 보이는 한 노인이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서 있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정장에 달아진 가죽 가방 하나를 들고 있는 이분은 최병수 씨입니다. 주변의 바쁜 움직임과는 대조적으로 최병수 씨는 느리게 움직이며 영어로 된 안내문을 애써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었죠. 이쪽으로 비켜주실래요? 뒤에 줄이 길게 서 있어요. 클레어 밀러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카운터 직원 클레어 밀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최병수 씨를 재촉합니다. 클레어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오늘 처리해야 할 승객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에 초조함마저 묻어났죠. 최병수 씨는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 당황한 표정으로 여권과 티켓을 내밀었어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엔 불안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한숨을 내쉬며 주변 동료에게 눈짓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무엇인가를 확인한다며 자리를 비웠지요. 최병수 씨는 그 자리에 홀로 남겨져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이국적인 언어들이 뒤섞인 안내방송,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들.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뭔가 불편해 보이시네. 주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최병수 씨의 낡은 옷차림과 서툰 영어 실력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어요. 그는 꼿꼿한 자세로 묵묵히 서 있지만 그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친 듯 하면서도 어딘가 단단한 의지가 느껴지는 그 눈빛이었죠. 최병수 씨는 자신의 가방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평생을 지켜온 비밀이 담겨 있었어요. 반세기 전 한국 전쟁 당시 미군과의 합동 비밀 작전 기록들,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역사의 한 페이지가 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방 속 낡은 서류들은 그의 젊은 날의 희생과 용기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죠. 한편 공항관리 사무실, 커피 향이 가득한 좁은 공간에 긴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 마크 존슨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그는 수화기를 꽉 쥐며 상관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발신자는 미국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였습니다. 그것도 로버트 스콧 국방차관보였죠. 공항 내에 제 생명의 은인이 있습니다. 즉시 예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최병수라는 한국인이십니다. 이 전화 이후 10분 안에 그분을 VIP 라운지로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로버트 스콧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과 급박함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마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국방부 고위 인사가 공항에 있는 평범해 보이는 한국인 노인을 생명의 은인이라며 특별 대우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그의 15년 공항 근무 경력에서도 처음이었죠.
공항 관리자 앤드류 파커가 전화 내용을 전해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병수, 최병수 씨를 찾아라. 당장 모든 카운터, 모든 대기실을 확인해. 한국인 노신사를 찾아. 공항 직원들은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CCTV를 확인하고 안내방송을 준비하고 각 게이트에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무시당하던 노인이 갑자기 모든 직원의 관심 대상이 된 겁니다.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도 최병수 씨는 그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죠. 아무도 모르는 역사의 한 조각이 그렇게 JFK 공항의 북적이는 인파 속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겐 불편한 존재였던 노인의 진정한 가치가 곧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클레어 밀러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면서 주변의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관리자인 앤드류가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죠. 클레어는 자신의 카운터 앞에 여전히 서 있는 최병수 씨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클레어, 방금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 저 한국인 노신사가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하더군. 앤드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클레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자신이 무시했던 노인이 국방부와 연결된 인물이라니 믿기지 않았죠. 그녀는 당황스러움을 애써 감추며 최병수 씨에게 다시 다가갔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미소를 지으며 말이죠. 죄송합니다, 최 선생님. 제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렸네요. 클레어가 영어로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최병수 씨는 여전히 영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클레어의 달라진 태도에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여권을 다시 내밀었습니다. 클레어는 최대한 정중하게 최병수 씨의 여권을 받아 확인하기 시작했죠. 주변 직원들도 슬며시 관심을 보이며 최병수 씨를 흘끔거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불편한 존재, 업무를 지연시키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노인이 갑자기 중요한 인물이 된 것이죠. 최병수 씨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사연이 담겨 있었어요. 한편 공항장 사무실로 긴급 문서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앤드류는 서둘러 봉투를 뜯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읽자마자 숨을 크게 들이켰죠. 문서에는 최병수 씨에 대한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앤드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최병수 씨는 6.25 전쟁 당시 군번조차 없이 미군과 작전을 수행한 유령 특수요원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현 국방차관보 로버트 스콧의 아버지를 적진에서 구출한 전설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JFK 공항 개장 당시 VIP 초청 대상자였다는 기록도 함께 발견되었죠. 앤드류는 즉시 이 사실을 다른 직원들에게 알렸습니다. 클레어는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자신이 무시했던 노인이 사실은 미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영웅이라니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최병수 씨에게 다가가 정중히 사과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최병수 씨. 제가 무례했던 점 용서해 주세요. 클레어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최병수 씨는 별일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히려 당혹스러움이 어려 있었어요. 그는 특별 대우를 바라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비행기를 타고 싶을 뿐이었죠.
하지만 상황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최병수 씨, 저희가 특별 라운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로버트 스콧 차관보께서 곧 도착하신다고 합니다. 공항 관리자인 앤드류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최병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로버트 스콧. 그 이름은 오랜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앤드류를 따라갔어요.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당당했고 허리는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꼿꼿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젊은 시절 특수 임무를 수행했던 강인함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죠. 클레어와 다른 직원들은 최병수 씨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경외심과 함께 부끄러움이 가득했어요. 평범한 노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죠. 최병수 씨의 낡은 베이지색 정장과 가죽 가방은 이제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화려함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담고 있는 소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공항의 일상적인 분주함 속에서 역사에 숨겨진 한 페이지가 서서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한 노인의 과거가 수십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빛을 보게 된 순간이었죠. 보안 절차를 위해 최병수 씨는 특별 검색대로 안내받았습니다. 그를 안내하던 미군 장교 데이비드 해리슨 대위는 최병수 씨를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최병수 씨의 가방을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가방 검사를 해야 합니다만 혹시 직접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해리슨 대위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최병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죠. 그의 눈빛이 순간 깊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가방 안에서 빛바랜 문서들과 낡은 사진들, 그리고 군사 지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방부 마크가 찍힌 작전 일지와 흑백 사진, 좌표가 표시된 지도까지 모두 한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가 공동 관리하던 전시 자료였습니다. 이것들은 내가 미군과 함께했던 임무의 기록들입니다. 최병수 씨가 한국어로 천천히 말했어요. 해리슨 대위는 통역을 통해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최병수 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미국에서 열린 한국전 관련 전시회에 이 자료들을 대여해 주었고 이제 전시가 끝나 돌아가는 길입니다. 해리슨 대위는 경외심을 담아 문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낡은 종이들에는 자유를 위해 싸웠던 이들의 피와 땀 그리고 용기가 담겨 있었죠. 그는 최병수 씨에게 깊은 경례를 보냈습니다. 그때 가까이서 지켜보던 클레어 밀러가 문서 하나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흑백 사진 하나를 가리켰죠. 잠깐, 이 사진 우리 할아버지예요. 클레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미군 병사들과 함께 선 한국인 청년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분명 젊은 시절의 최병수 씨였죠.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미군 병사는 클레어의 할아버지 제임스 밀러였습니다. 최병수 씨는 놀란 표정으로 클레어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천천히 작전 일지를 넘겨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제임스 밀러 중위의 이름과 함께 전사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제임스의 손녀입니까? 최병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클레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는 늘 말했어요.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준 동료가 있었다고. 그분이 당신이셨군요. 최병수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제임스는 끝까지 동료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보다 부상당한 전우들을 먼저 생각했지요. 그 이야기를 당신 가족에게 꼭 전하고 싶었어요. 주변은 숙연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 우연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실타래가 7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이어진 순간이었죠. 클레어는 떨리는 손으로 최병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늘 한국인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영웅이라고. 최병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웅은 제임스였습니다. 나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죠. 해리슨 대위는 이 대화를 듣고 있다가 공손하게 끼어들었어요. 최병수 씨, 로버트 스콧 차관보께서 도착하셨습니다. VIP 라운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수 씨는 다시 한번 클레어를 바라보았습니다. 70년 전의 기억과 현재가 오버랩되는 순간이었죠. 그는 클레어에게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함께 가셔도 좋습니다. 밀러 씨. 해리슨 대위가 클레어에게 말했습니다. 클레어는 감사의 눈빛을 보내며 최병수 씨와 함께 걸었습니다. 이들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 속에는 역사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JFK 공항의 수많은 승객들 사이로 70년 전 한국 전쟁의 아픔과 용기가 살아 숨쉬는 순간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VIP 라운지로 향하는 길, 최병수 씨와 클레어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묵직한 역사가 흐르고 있었죠. 라운지 문이 열리자 우아한 인테리어의 공간이 나타났고 그 중앙에는 품위 있는 정장 차림의 로버트 스콧 국방차관보가 서 있었습니다. 로버트 스콧은 최병수 씨를 보자마자 깊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75이 넘은 나이에도 군인 출신다운 단단한 체격과 위엄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죠. 최병수 선생님, 마침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로버트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최병수 씨는 로버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토마스의 아들이군요. 당신은 아버지를 많이 닮았습니다. 로버트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최병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아버지 토마스 스콧이 살아계셨다면 오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아버지는 늘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목숨을 구해준 조용한 영웅이라고요. 최병수 씨는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1953년 7월 쏟아지는 빗 속에서 토마스 스콧 중위를 적진에서 빼내온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어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최병수 씨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로버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의 부대원 3명까지 구출하셨죠. 그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클레어는 이 대화를 들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최병수 씨의 행적이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로버트는 최병수 씨에게 편안한 의자를 권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생님께서 워싱턴 D.C. 내 한국전 기념 전시회에 자료를 빌려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길이군요. 최병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시회를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역사는 기억되어야 합니다. 한국 전쟁은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전쟁이 되었지만 그곳에서 피를 흘린 이들의 희생은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로버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비행기를 타시기 전 잠시 워싱턴에 들러주셨으면 합니다. 내일 있을 국방부 행사에서 선생님을 특별 손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최병수 씨는 다시 한번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특별 대우나 관심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죠. 그런 대접은 제게 과분합니다. 저는 그저 한국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최병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때 클레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최병수 씨, 이건 특별 대우가 아니라 당연한 예우예요. 당신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셨고 그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남기셨죠. 최병수 씨는 클레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행 비행기가 내일 저녁이니 잠시 워싱턴에 들를 시간은 있습니다. 로버트는 기쁜 표정으로 손뼉을 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워싱턴까지의 여정은 국방부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서울행 비행기에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공항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승객 여러분, 오늘 이 공항에는 자유를 위해 싸운 영웅이 계십니다. 한국 전쟁에서 미군을 구한 최병수 선생님께 전 세계인의 감사를 전합니다. 모든 시선이 VIP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최병수 씨는 당황한 듯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로버트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걱정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에게 드리는 최소한의 경의입니다. 공항 전체가 잠시 숙연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그 박수 소리가 공항 전체로 퍼져나갔죠. 최병수 씨는 그 순간 70년 전 젊은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그날, 총성이 울리던 그날, 그리고 토마스 스콧 중위의 손을 잡고 적진을 빠져나오던 그날을요. 역사는 때로 가장 의외의 순간에 가장 의외의 장소에서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오늘 JFK 공항은 그 역사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최병수 씨의 한국 귀국길이 예상치 못한 만남으로 인해 하루 더 미뤄진 것이었습니다. 워싱턴행 전용기 안에서 최병수 씨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자신의 과거를 묻어두고 살아왔는데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떠오른 기분이었죠. 옆자리에 앉은 클레어는 조용히 최병수 씨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최병수 씨, 괜찮으세요? 클레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병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클레어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면 어떤 기분일까요? 나는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클레어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역사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만들어진다고요. 최병수 씨의 작은 행동이 우리 가족에게는 세상 전체를 의미했답니다. 최병수 씨의 눈가에 미소가 어렸습니다. 그는 낡은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흑백 사진 속에는 5명의 젊은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4명의 미군과 1명의 한국인 청년, 바로 젊은 시절의 최병수였죠. 이 사진은 작전 직전에 찍은 겁니다. 여기 있는 5명 중 살아남은 건 나와 당신 할아버지, 그리고 로버트의 아버지뿐이었어요. 클레어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할아버지의 젊은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이 작전은 무엇이었나요? 클레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병수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북한군에게 포위된 미군 부대를 구출하는 임무였어요. 당신 할아버지와 나는 적진의 침투해 생존자들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로버트의 아버지는 그 중 한 명이었죠. 최병수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적의 초소를 피해 미군 포로 수용소로 잠입했죠. 4명의 포로를 발견했고 그들을 데리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발각되었습니다. 당신 할아버지가 어모 사격을 하는 동안 나는 부상당한 포로들을 이끌고 빠져나왔어요. 클레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된 거죠? 최병수 씨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제임스는 마지막까지 남아 우리를 보호했어요. 그는 신호탄을 올려 아군 헬리콥터에 우리 위치를 알렸고 그 덕분에 우리는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잇지 못하는 최병수 씨의 어깨를 클레어가 부드럽게 토닥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 크게 다치셨죠? 전쟁이 끝난 후에도 다리를 절뚝거리셨어요. 최병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신호탄을 쏘는 순간 적의 총알이 그의 다리를 관통했어요. 나는 그를 업고 탈출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남아 모두를 지키려 했지만 내가 강제로 그를 데리고 나왔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늘 한국인 친구가 내 목숨을 2번 구했다고 말씀하셨던 거군요. 클레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병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동료를 먼저 생각하는 참된 전우였죠. 두 사람의 대화는 비행기가 워싱턴에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D.C.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하지만 최병수 씨의 마음은 여전히 70년 전 그날의 폭우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로버트 스콧이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의전용 차량과 경호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최병수 선생님, 워싱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일 국방부에서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편안히 쉬시길 바랍니다. 최병수 씨는 로버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70년간 잊고 살았던 과거가 이제 그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 과거와 정면으로 대면해야 할 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워싱턴의 노을이 최병수 씨의 주름진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오늘의 예상치 못한 만남들과 회상들로 그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마침내 풀어놓을 수 있다는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내일 있을 행사 그리고 그 후의 한국행. 최병수 씨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건물 안에 마련된 특별 행사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현역 군인들과 퇴역 군인들,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자리였죠. 행사장 입구에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잊혀진 영웅들을 기억하며라는 문구와 함께 한국전 당시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최병수 씨는 로버트 스콧과 클레어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그의 낡은 베이지색 정장은 화려한 군복과 정장 사이에서 더욱 소박해 보였지만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역사를 품고 있었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특별한 손님을 소개합니다. 로버트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최병수 선생님은 한국 전쟁 당시 수많은 미군의 생명을 구하신 영웅입니다. 특히 저의 아버지이자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의 전우였던
토마스 스콧 중위의 생명을 구하신 분이죠. 참석자들의 박수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병수 씨는 약간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는 주목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생님은 그동안 자신의 업적에 대해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광입니다. 로버트는 최병수 씨에게 단상으로 올라올 것을 청했습니다. 최병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마이크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여든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70년 전 그 젊은 특수요원의 단단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최병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쟁 중에 우리는 모두 서로를 지키기 위해 싸웠을 뿐입니다. 미군들은 낯선 땅에서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 싸웠고 저는 그저 그들과 함께 했을 뿐이죠. 행사장은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최병수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전쟁의 영웅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평화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로서, 전쟁의 참혹함을 아는 자로서, 저는 다시는 그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병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가다듬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이 영광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광은 제가 아닌 그날 돌아오지 못한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행사장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가 이내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참전 용사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젊은 군인들은 경의의 표정으로 최병수 씨를 바라보았죠. 로버트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최병수 선생님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수여하는 자유의 메달입니다. 최병수 씨는 놀란 표정으로 로버트를 바라보았습니다. 로버트는 작은 상자를 열어 금빛 메달을 꺼냈어요. 그것은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미국의 최고 영예였습니다. 최병수 선생님, 미국과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한 당신의 용기와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최병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메달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70년간 잊혀져 있던 과거가 이제야 빛을 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최병수 씨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클레어는 그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떠나시기 전에 이것을 드리고 싶어요. 클레어가 말했습니다. 최병수 씨는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는 클레어의 자필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제 할아버지의 마지막 기억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게도 그분이 되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최병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클레어는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 최병수 씨를 위한 마지막 의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공항 직원들과 보안 요원들, 그리고 로버트와 클레어가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경례를 보내고 있었죠. 최병수 씨는 마지막으로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이제 무거운 비밀이 아닌 따뜻한 기억만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미국의 풍경이 작아져 갔습니다. 최병수 씨는 메달과 클레어의 편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과거를 숨겨왔던 그가 이제는 당당하게 그 역사를 품에 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가장 조용한 이들의 용기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한 노인의 잊혀진 용기가 세상에 다시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록되지 않은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은 이제 자유의 역사 속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반드시 그들의 존재를 기억해야 합니다. 최병수 씨의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